그럼 원장님은 주로 무슨 필러를 많이 써요? 생산 공정이 굉장히 깔끔하고 잘 관리가 되고 그리고 불순물의 함유량이 적고 가교제를 적게 쓰는 필러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필러들은 이마 필러를 했을 때 붓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만약에 소개팅이 있다 하면 최소한 며칠 전에 맞아요. 이제 붓기랑 멍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병원에서 2주 뒤가 결혼식인데 필러 좀 하고 싶다, 괜찮냐? 라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국에 붓기는 어느 정도 생기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마다 달라요. 우리가 라면을 먹고 자고 일어났을 때 생기는 붓기도 사람들마다 많이 붓는 사람이 있고 적게 붓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연조직의 특성 그리고 얼마나 내가 염증이 많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비례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필러를 이마를 부위를 했다 아니면 3주씨를 했다라고 해서 똑같이 붓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뜯어내는 공간이 넓은지 범위 그리고 얼마나 관을 많이 움직였는지 얼마나 마취약을 많이 투여를 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연조직에 가까운 부위에 시술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붓기는 비례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안전하게 한다면은 그냥 최소한 4주 정도는 중요한 약속 전에 시술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은 막 결혼식과 같은 큰 행사를 앞두고 4주 정도 전에 오시는 분들은 필러 시술을 잘 권해드리진 않아요. 진짜 원한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가능성들, 붓기, 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멍이라는 거는 혈관이 터지면 생기고 안 터지면 안 생기기 때문에 30명 중에 2~3명이 터져도 본인이 터지면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괜찮다라고 했을 때만 시술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는 한 4주 정도는 어느 정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시술을 하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마 필러를 하면 또 눈이 작아지는 거 아니냐. 이마 필러가 좀 무거우니까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무게감을 더 줄 수 있는 깊이 그리고 무게감과 영향을 주지 않는 깊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팔자 필러를 넣는다고 했을 때 똑같은 층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형태에 따라서 보통 5층으로 필러들은 구분을 해서 시술하는데 근육의 아래쪽에 들어가는 뼈 막층에 들어가는 시술들은 무게감을 많이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cc에서 3cc 정도의 필러를 이마의 뼈 막 부위에 골격을 목적으로 넣었다 라고 했을 때 가지는 무게감은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무겁다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지방층에 들어간다 그리고 근육 위층에 좀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구조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무게감을 조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무거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용량이나 그리고 깊이를 적절히 조절한다면은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마 미간 보톡스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처음 만약에 이마 미간 보톡스랑 이마 필러를 같이 한다 라고 하면은 초반에 이마 미간 보톡스만 해도 둘 다 눈을 떠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눈이 좀 이렇게 무거운 느낌, 뭐가 얹어진 느낌이 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톡스만 맞아도 한 1~2주, 길게 가면 한 3주 정도는 조금 처음 맞으신 분들은 느낌이 생길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마 필러를 하면서 생기는 눈 주변과 이마 부위의 붓기 때문에 훨씬 더 무거운 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한 4주 정도가 지나서 필러가 좀 자리를 잡고 빠지고 보톡스라고 하는 근육의 조절에 적응을 한다면은 보통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마 필러에는 어떤 필러를 가장 추천해요? 필러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옛날처럼 막 필러의 종류가 1가지, 2가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각각의 업체들마다 특히 유명한 업체들은 레스틸렌, 벨로테로, 그리고 LG화학 이런 업체들을 보면은 라인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히알루론산의 입자의 크기, 특허받은 결합 방식에 따라서 구형이든 아니면 팔각형이든 아니면 S자 형태든 여러 가지 결합법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물성적으로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필러들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각각의 입자 크기, 구성하는 배열에 따라서 특성들이 결정이 돼요. 어떤 필러는 깔면은 약간 묽게 퍼지면서 잔 굴곡들을 잡아주는 필러가 있고 어떤 필러들은 이렇게 사각형처럼 계속 수직으로 높이를 높일 수가 있는 필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4가지에서 12가지 이렇게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모양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많이 꺼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적절한 필러를 선택을 해서 시술을 하는 것이 가장 적은 용량으로도 큰 만족도를 줄 수가 있고 그게 훨씬 더 그 사람 개인 특성에 맞춰서 시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내가 제조 공정 과정에서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가 잘 정제된 그런 유명한 큰 업체의 필러라면은 그 안에서의 필러는 사실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안 좋다 라고 하기보다는 특성을 가진 필러가 본인한테 더 잘 맞고 이런 모양을 내는 데는 더 적절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주로 무슨 필러를 많이 써요? 저는 일단 좋은 큰 업체, 생산 공정이 굉장히 깔끔하고 잘 관리가 되고 그리고 불순물의 함유량이 적고 가교제를 적게 쓰는 필러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멀츠의 벨로테로, 갈더마의 레스틸렌, 그리고 LG화학의 Y솔루션
이런 필러들은 사실 필러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만큼 필러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뭐 부작용, 알러지 반응이나 뭐 면역 반응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일정하게 결합력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저렴한 필러, 공정이 잘 좋지 않은 그런 불순물의 포함도가 높거나 그런 필러들은 결합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넓은 부위를 커버하거나 섬세한 부위를 커버를 해야 될 때 시간이 지나면은 군데군데 끊겨버리기 때문에 한 6개월, 9개월만 지나도 중간중간에 울퉁불퉁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좋은 회사에서 나온 필러들은 비싸지만 그만큼 균일성을 가지고 결합이 끊기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끊기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모양을 더 유지를 하면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시술을 하고 났을 때 사실 3개월 정도까지는 좋은 필러든 안 좋은 필러든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이게 6개월, 9개월 지났을 때의 결과값을 계속 팔로우업해서 보면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대형 업체의 유명하고 잘 공정이 이루어진 그런 필러들을 선호를 하고, 그 안에서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필러 선택은 개개인을 맞춰가지고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목구비가 약간 어떤 신분이 이마 필러를 했을 때 어울리나요? 우리가 얼굴을 봤을 때는 이마가 예쁘다고 예쁜 것도 아니고 코가 예쁘다고 예쁜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비율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마 필러를 하면 가장 만족도가 좋은 사람은 내가 얼굴을 봤을 때 보통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랬을 때 상안부가 빈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안부, 하안부의 이목구비 형태나 얼굴 형태의 크기에 비해서 이마가 굉장히 작거나 이마만 굴곡이 굉장히 많이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단점을 보완해주고 중안부, 하안부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상안부 필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비율적으로 예뻐지고 만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안부가 빈약하거나 상안부가 중안부, 하안부에 비해서 포인트가 약하신 분들은 이마 필러를 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마 필러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Q&A 세션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또 다른 특수 부위 중에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교 필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